오늘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3등 업, 차별 다운. 오늘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3등 업, 차별 다운. 평등 업, 이어 말하기. 네 분 여기 왜 오셨는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이 어색함. 네. 네, 저만 녹화요. 참 오랜만이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프랑스로 여행 다녀왔어요. 너무 좋겠다. 슬기쌤은 어떻게 했어요? 네, 저도 휴가 다녔어요. 어디로 갔다 저는 왔어요? 필리핀을 다녔어요. 다들 잘 놀다 왔네요. 저는 토요일에 서울 키어 퍼레이드 가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더운데 열심히 걸어다니고. 이제 키어 퍼레이드는 가을에 합시다. 네, 여러분. 와. 아, 근데 아까부터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저희 소개도 없이 저희끼리만 너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게 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양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환영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유지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뭐 특별한 사연은 없고요. 저번 주인가요? 언젠가 이렇게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약속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어디였죠? 뭐 하여튼 시흥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그 장애여성 공감의 이모 국장님께서 이진희 활동가가 뭔가 제안할 게 있다면서 갑자기 그 저녁에 연락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되게 재밌는 영상 프로를 만들고 있는데 이진희 국장이 저를 추천했다고. 그래서 근데 너무 정신없을 때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게 뭔지 도대체 자세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물어봤더니 뭐 이런 거다라고 해서 저는 원래 그냥 제안을 되게 잘 받는 사람이어가지고 이진희 국장의 소중한 제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늘 소중한 인연들을 이렇게 만난 것 같습니다. 와, 잘하셨어요. 방송을 통해 이진희 어디를 보고 말하죠? 이진희 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사실 이진희 국장님이 저번 녹화 때는 계셨는데 말이죠. 아, 그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네, 저 이제 동작까지 다 정해주고 그것도 하시고 했는데 네. 안 오시고 이제 아. 연락을 주셨군요. 이진희 국장님이 본인이 출연했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이제 같이 나가자. 여기 썼어요, 이진희 국장 이렇게. 네.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새로운 멤버로 새로운 주제로 평등업 이어 말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와! 우리 너무 잘 화복을 잘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대중시설입니다. 아, 대중시설 진짜 할 말 많죠. 아, 너무 할 말 많으신데 할 말 많죠. 슬기쌤 알 것 같아요. 할 말 많은데 안 한다가 줄임말로 뭐였죠? 할 말 안 말? 뭐요? 할말한. 아, 맞아요. 그거. 아, 맞아요. 대중시설. 네, 할 말 아닌 대중시설. 대중시설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뭐 교통도 있고, 뭐 목욕탕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주제가 방대한데, 그래서 이게 뭘까요? 네, 그래서 새로 이제 이번에 도입해서 코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다양한 시설을 그러니까 사연을 받아갖고 대중시설에 관한 사연을 받아서 이 사연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사연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이슬기쌤께서 첫 번째 사연은 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서 남자로 오해받는 일산의 SC 사연입니다. 네, 이거를 슬기쌤께서 아주 실감나게
현장 재현하듯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사는 여성 S입니다. 저는 외모가 소위 얘기하는 기준으로 남성적인 편입니다. 짧은 머리에 키가 좀 있는 편이고 옷도 셔츠나 티, 바지만 입습니다. 지하철이나 공중화장실을 갈 때마다 조금 움츠러듭니다. 제가 들어설 때마다 흠칫 놀라시는 분들 때문에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최대한 조신한 척하며 들어서지요. 목욕탕도 거의 안 갑니다. 입장료 살 때도 남자 쪽으로 안내하거나 여탕에 들어가서도 의심스러워하는 아주머니들의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옷을 다 벗어야만 고개를 돌리시지요. 그래서 저는 목욕탕에 가면 최대한 빨리 옷을 벗습니다. 남자, 여자의 외형을 편협하게 규정하는 한국 사회, 좀 더 생각이 넓혀지길 바래요. 네, 이런 약간 소위 말하는 남성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분들이 이런 오해를 받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레즈비언 친구분이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머리가 짧고 하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되게 놀라고 막 진짜 어르신들은 막 와서 막 때리고 막 나가라고 하고 이래갖고 지금 이제 갈 때 전화를 받으면서 목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여자인 줄 아니까 아무도 없는데 막 전화하는 것처럼 하고 들어가면 괜찮다고. 그리고 꼭 신분증을 갖고 다닌다.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신분증 챙겨서 화장실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 화장실이나 목욕탕은 사실 사람들이 꼭 살면서 가는 일인데 못 가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슬기쌤은 그런 경험도 가만히 있으신가요? 뭐 이주민 분들도 많이 겪는 일인데 최근 일은 아니지만 목욕탕에 어떤 분께서 입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부가 까맣다는 이유로 입장 거부가 된다거나 뭐 물이 더러워진다, 같이 목욕할 수 없다는 걸로 뭐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친구들 중에 머리가 짧은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냥 길거리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 생판 모르는 사람의 성별을 궁금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꼭 남잔지 여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머리가 짧고 가지를 입고 뭔가 이 사회에서 여성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이미지가 없으면 그냥 아니야 막 이러고 그런 남자 이런 게 너무 그냥 일상화되어가지고 뭐 일일이 다 설명해주기도 참 거시기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평소에는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대중간에서 그 나의 외모나 나의 특성 이런 걸로 뭔가 차별을 받는다는 게 참 기분이 나쁜데 그 배경이 도대체 뭐가 깔려 있을까 얘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왜 그러지? 남녀를 구분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이런 실험은 또 남성녀를 나눠져 있잖아요. 성별에 따라서 맞아요. 나눠져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뭐 잘못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벌써 이제 대중목욕탕 안 간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사실 못 가죠. 이게 법적 성별 때문에 여탕 아니 뭐 수술을 안 했으니까 여탕 갈 수 없고 여탕 들어가도 이제 주변 남자들이 다 놀라 뛰쳐나올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목욕탕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원래 이제 보통 대학교 때는 이제 여행 많이 다니고 하면은 여행 갈 때 가장 좋은 게 찜질방 가는 거예요. 찜질방 가서 그냥 자고 씻고 나면 됐는데 그걸 못 가니까 이제 여행도 잘 안 가게 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찜질방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도 이용을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돈 없을 때 숙박을 못 할 때 찜질방 가서 자는데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에는 찜질방에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찜질방 이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찜질방에서 자게 되는 상황은 이렇게 상황이 잘 곳이 마땅히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찜질방에서 잘 필요가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에서 이제 쫓겨났다거나 이런 좀 당장 잘 곳이 급한 상황에서 좀 찜질방을 가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이제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찜질방에 밤에 가는 게 뭔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잠자러 가는 건데 씻고 자는데 왜 그러니까요. 거기 못 들어가서 더 맞아. 위험해지는데 사람이 못 씻고 거리도 자야 되는 게 더 맞아요. 위험한데. 진짜 더 안타까운 건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실 대중목욕탕은 절대 접근이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이제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접근이 가능한 목욕탕이라고 하면 사실 떠오르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대중목욕탕에 가본 기억이 얼마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열심히 뭐 가족이나 지원해줄 수 있는 분들이 같이 간다고 해도 아마 저는 또 거부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거는 아까 이제 뭐 외국인 분들에 대한 거부, 혐오 뭐 이런 것들과 또 같이 맥락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약간 전에 봤는데 이 국가인권위 결정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목욕탕에 이제 외국인 이주민 분이 들어오는 거를 점장이 못 들어오게 한 거야. 차별행위로 진단했더니 목욕탕 사장이 얘기한 게, 우리는 약간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는 목욕탕인데 이주민이 들어오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싫어한다, 손님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 손님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도 손님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자기가 정당화하는 거예요, 차별을. 되게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주나 뭐 장애, 피부가 색이 다르다고 뭐 장애인이라고 뭐 나이가 뭐 어리다고 막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 장애인도 이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못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체의 크기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화장실에는 어린이용 변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랬을 때 이제 보호자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대중시설이잖아요. 공중, 대중. 사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 대중이 붙어 있는 건데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많이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사연은 아유, 읽는 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버스를 타게 오면 신도림역에서 내리라는 얘기를 듣는, 왜 들을까요? 역곡의 MC 사연입니다. 이거는 주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곡에 살고 있는 M이라고 합니다. 저는 출근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번 역은 신도림입니다. 헤이! 유! 버스 운전기사님은 계속 누군가를 향해 유라고 외치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왜 계속 대답을 안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유는 바로 저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기사님은 저를 보면서 친절하게 This is 신도림 스테이션! 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20년 된 방글라데시 출신의 한국인입니다. 사실 제가 내려야 하는 역은 신도림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을 하면 기사님이 무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순간 이런저런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한국어가 어눌한 척, 저 여기서 안 내려요 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안 되는 영어로 No, next station 이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왔다고 누구나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저에게 시비를 걸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귀화한 지 10년이 넘었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등록증도 있는 한국인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사연이네요. 네. 나름 기사님은 친절을 그쵸. 엄청 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제 신도림에서, 왜 신도림일까요? 근데?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왜 신도림이지? 신도림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게? 신도림역이 그 이주 노동자분들이 공장을 가기 위해서 환승하는, 1호선에서 환승하는 곳이어서 많이 내리는 역이래요. 그래서 아마 기사님도 이 M님께서 이쪽에서 내리지 않을까라고 지레짐작한 게 아닐까.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게 이렇게 듣는데 사실 장애인을 대입하기도 너무 안 어색한 사연인 것 같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 친절과 배려가 그 상대에게는 어떤 이렇게 상처와 불편함으로 다가올지. 그래서 이 기사님은 그냥 진짜 100% 친절을 베푸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가 이분에게 불편했는지는 아마 계속 모르지 않을까. 아, 말해줬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사장님은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네. 괜히 뭐라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막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영어로 말하는 거. 맞아요. 하면은 그러니까 영어 안 쓰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영어로 말을 걸고 외국인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냥 뭐 백인으로 보이면 다 그냥 미국에서 온 사람인 줄 알고 그런 것도 있고 이 사연의 후반부에서 저희 아빠는 필리핀에서 오셨는데 첫 1화 때도 말씀드렸지만 귀화한 지 17년이 넘었어요 저희 아빠에게. 근데 너무 비슷하세요. 여전히 가끔씩 아직도 한국어 어눌한 척 하셔야 되고 저희 아빠도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저도 이 한국어를 어눌한 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뭐 청소년들이나 뭐 또는 다른 이제 소수자들도 내가 저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상황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좀 내가 못하는 척을 하는 그러면 또 이들은 못한다라는 편견이 또 굳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기사님께서 너무 과잉한 친절로 인한 것도 있었지만 이주민분들이나 난민분들은 또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폭언 그냥 버스를 탔는데 뭐 이거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건 2009년도에 있었던 그 고용시 투세인 교수님 이야기도 많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되게 많이 있고 특히 대중교통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이런 차별적인 뭐 말이나 행동을 당할 경우에는 더더욱 약간 모욕감도 더 느끼고 네. 또 택시도 이주 여성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택시에서도 차별적인 언어가 되게 많은데 뭐 그냥 딱 외국인으로 보니까 어디가 돈 벌러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뭐 온 거지? 그냥 막 이렇게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또 이주 여성 활동가분이 겪었던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택시는 특히나 밀폐된 공간 안에서 또 여성으로서 더 이런 일들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의 택시가 사실 또 되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택시기사들이 그렇게 꼭 남자인지 여자인지 궁금해하거든요. 하고 있으면 막 가고 있다 보면 막 가다가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택시 아저씨가 막 근데 저기 뒷사람은 여자 같았는데 막 목소리가 남자네 뭘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제 또 다른 친구는 또 그런 얘기도 했었대요. 밤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멈추더니까 불을 켜고 갑자기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어이없어서 아니 왜 밤중에 불을 켜고 그걸 확인할 일이냐 내리겠다고 이러고 돈도 안 주고 이제 막 싸우면서 내렸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뭔가 중요한 건지 진짜 별일이 다 있네요. 참, 왜 그렇게 궁금할까요? 뭔가 중요한 건지 그분들을 나중에 다음에 초대해가지고 기사님들을 초대해서 왜 궁금할까요? 우리 이런 거 물어봐야 한번 되나요? 약간 택시 타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택시 프로그램 있잖아요. 택시 캔다 타고. 이거 진짜 이게 뭐 엄청 아예 이유를 모르겠는 건 아닌데 장애인 분들도 이렇게 버스를 타거나 할 때 진짜 과잉 친절도 있거든요. 지하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래서 도와달란 말을 안 했는데 너무 막 도와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과잉 친절과 뭐 폭력적인 상황들 있는데 이제 시위와 동정까지 깔리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직도 돈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중교통 이런 데서.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아우 장하게 잘 사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이제 혐오와 폭력과 과잉 친절 이런 것들이 또 다 섞여서 이 대중교통이라는 데가 정말 온갖 사람이 있다 보니까 진짜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과잉 친절 참 근데 세 번째 사연은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대중교통 얘기를 또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짜잔. 짠, 빠밤.
예, 빠바서 버스 정류장에 만난 휠체어 장애인 광명의 H씨 사연입니다. 네. 이거는 유진 쌤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퇴근하는 길에 겪은 일입니다. 신길역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휠체어 타신 여자분이 제 앞에 계시고 버스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분이 저 버스를 타시겠구나 싶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고 버스 앞뒷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조금 당황하신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버스의 뒷문으로만 휠체어를 타신 분이 승차할 수 있다는 것을. 뒷문이 나무에 가려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신 여자분이 기사님, 뒤에 나무가 있으니 조금만 앞으로 가주세요 라고 하자 버스의 문이 닫히고 앞으로 가는가 싶더니 그냥 출발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저씨를 외쳤고 순간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봐주길 바란다고 했던 영상이 생각나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남아있던 저와 그 여자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아, 내가 지금 어떤 눈빛을 하고 있지? 모른 척 해야 되나?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지? 등등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야 하는 버스가 와서 저는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때 도와드려야 하나요? 동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싫어하면 어떡하죠? MC분들은 어떠신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궁금해요. MC잖아요. 아니, MC 다 MC 아닌가요? 아, 네. 네, 지금 알았습니다. 네. 아, 맞아요. 이럴 때가 진짜 많죠. 일단 이 사연을 보면서 저는 되게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아저씨라고 부른 거에서 감동을 받은 건 아니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했던 이 행동이 이제 되게 배려한 거일 수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이 배려를 느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 불편했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셨다는 거 자체가 아마 저는 거기에서 되게 감동을 받은 사연인 것 같아요. 보통 내가 잘했어! 막 이렇게 그쵸. 이 사람이 지원군이 됐을 거야. 도와줬어요.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 되게 힘이 됐을 수도 있고 왜냐면 그 당사자분이 이렇게 아저씨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가버렸는데 나와 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이제 여기 사연 보내주신 H씨처럼 생각하시는 당사자분이 계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중요한 건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네.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인권교육 이런 거 막 갈 때 이제 장애와 관련된 막 얘기를 할 때 이런 고민을 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물어봐주면 제일 좋은 것 같다. 이제 그 전에 물어봐주는 게 가장 좋지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인지됐을 때 제가 이렇게 한 게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주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서 사전에 못 물어봤으면 나중에라도 내가 인지했을 때 한번 물어봐주면 서로 뭔가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리고 그리고 서로 마음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이분이 진짜 마음이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힘이 됐어요. 막 이러면 그래 내가 막 너무 미안해하지만은 않아도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근데 하여튼 문제는 이 네. 버스 기사가 어쨌든 나무에 가려갖고 된 맞아요. 버스 기사 문제. 이렇게 저상버스를 네. 대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냥 버스 기사님들은 그냥 세우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되는데 꼭 이제 가로수나 뭐 이제 아니면 버스 정류장 구조물에 이렇게 가리거나 쓰레기통에 가리거나 이러는데 특히 이제 혼자서 타시는 분들은 아무리 의사를 전달해도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가시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활동보조인 분들이 옆에 계시면 좀 더 이제 같이 더 크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혼자 계시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상황도 좀 사실 저도 이제 이동권 문제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무슨 캠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제 가평 쪽에 이제 캠프를 하려고 전세버스를 알아본 거예요. 근데 하다가 혹시 이제 이게 트랜스젠더 캠프였는데 장애인 트랜스젠더분이 오시면 어떡할까 해서 그냥 당연히 뭔가 있을 거야. 당연히 저는 당연히 전세버스 중에 뭐 휠체어 리프트 시설이든 저상이 있는 게 있겠죠 했더니 없는 거예요. 맞아요. 왜 없지? 뭐 이러면서 그럼 어떡하지? 이거 가평 하는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이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아 이거 문제가 이게 아니구나. 이 버스가 정말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근데 이렇게 저상버스에서 승차 거부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거가 없나요? 사실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 상의 차별 사유이기도 하고 뭐 있는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사실 개인들이 그 건건마다 다 아니면 버스 회사에 민원을 넣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 좀 너무 오래 걸리거나 복잡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유 그냥 똥 밟았네 하고 그냥 지하철이나 타자 이러고 그래서 이제 저상버스를 이제 열심히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까운 거리여도 엘리베이터가 낫다 이렇게 그냥 안정적이니까요.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지하철 타는 게 낫다 이렇게 하고 가시거나 근거리는 그냥 교통수단 이용 안 하고 그냥 가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아무튼 이 이동권은 모든 게 또 가로막히니까 이동을 못하면 이게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정말 고전적인 투쟁의 의제이며 정말 가장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참 어려우면서도 가장 많이 바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동이 생명과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할수 있어요. 네. 그 이제 뭐 저상버스도 저상버스지만 보통 이제 지하철이 다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서울, 경기, 뭐 광역시 중심으로 또 이제 지하철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엄청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신길역에서 작년에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왜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혹시 리프트 보셨나요? 네. 엘리베이터도 보셨죠. 근데 이제 그 리프트가 지금 이제 서울시에도 아직 완벽하게 다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리프트 뭐 이동하려면 필요하지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살인 기계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이동할 때 물론 필요는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좀 안전한 이동 지원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과거에 2001년에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사고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99년도에 해화역에 또 리프트 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반복되는 사고들인데 리프트를 타면 일단 공중에 매달려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가든 올라가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엄청나게 큰 안전 신호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죠. 그래서 굉장히 낯뜨거운 그 공중에 엄청 오랫동안 매달렸는데 계속 뭔가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그 리프트를 부르려고 할 때 또 이제 이번 신길역 사고처럼 뭔가 사고가 나거나 부르거나 아니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다치거나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번 신길역도 이제 결국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제 너무 억울한 거죠, 유가족이랑.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다가 사과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 저희가 이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신이 이동권 연대라고 아마 이제 인터넷 치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자라는 이제 운동도 하고 그때 이제 동시에 이제 지하철역에 서울역 지하철로를 전 거예요. 지하철로를 내려가서 쇠사슬 네, 막 사다리 목에 걸고 막 저는 그때 없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투쟁을 더 이제 막 엄청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뭐 저상버스 도입하고 그거는 이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을 만들어서 한 건데 그런 이제 투쟁의 과정들로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재되고 뭐 이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서 시간이 지금 몇 년이 지났죠? 하여튼 20년 가까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이제 리프트를 통해서 그렇게 위험한 기계를 통해서 또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잃어가고 있는 게 너무 하여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동권 투쟁이 이렇게 당사자분들이 더 분노하실까 할 때 진짜 내 생명이 달린 문제다. 그래서 그 진짜 지옥철이라는 게 거기는 신길역 환승 구간이 진짜 길거든요. 충무로도 진짜 길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이제 역들이 막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 그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사과를 받으려고 지하철 연착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 네 그래서 많이 욕을 먹고 있죠. 예 장수할 것 네. 같아요. 네,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또 역사를 써가고 있는 과정이 있죠. 이게 사실 되게 쉽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옛날부터 몇십 년 싸웠는데도 조금 바뀐 것 같아도 또 인식이 안 바뀐 것도 있고 시설이 없고 국가가 안 바뀌고 이러면서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이게 좀 사회인식을 다 계속 교육받고 시설이 자연스러우면 되는 것 같은데 나 이제 작년에 제네바에 갔었는데 제네바에는 이제 그 북유럽에 사우나 문화가 있거든요. 사우나 만다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1인용 사우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성중립 공간으로 사우나를 운영하기도 해요.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네바에 있는 친구한테 뭐 이런 성중립하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 당연한 거지 왜 그걸 갖고 뭐 논란이 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게 돼. 자기는 어릴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이제 성중립 공간이라는 걸 너무 써왔기 때문에 그게 왜 문제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식으로 좀 계속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상등업은 네, 이렇게 대중시설을 얘기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각자 마지막 소감이랄까 마무리 한 마디씩 하면서 우리 좀 맞춰볼까요? 네, 슬기쌤부터 저는 그 마지막 사연에서 좀 되게 와닿았던 단어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는지에서 눈빛이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길에도 제 옆에 흑인분이 앉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여기가 어느 역이지 하고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분하고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나 절대 당신을 쳐다본 거 절대 아니었어요. 난 역을 보려고 한 거예요. 일부러 더 고개를 숙였거든요. 근데 제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눈빛에 좀 되게 예민한 이유가 전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제가 아빠랑 같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사람들이 쳐다보던 그 시선들이 여전히 기억에 남아서 그런 차별적인 시선을 바라보는 것들만 좀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눈빛이란 단어를 보고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시선이 없어지는 사회가 올 때까지 평등하고 대를 물려서 드리스는 어떠셨나요? 이 공공시설이라는 게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권리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장애인처럼 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아예 애초부터 좀 부정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로 존재하면서 공공적인 공간에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나 또 청소년들이나 성소수자들이 이런 공공시설에서 공공장소에서 그냥 나답게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권리란 건 또 어떻게 보장이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더 고민해보게 됐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저는 이렇게 막 사연이 다 다른 사연인데 사실 여기서 그냥 그 사연의 주인공들 이렇게 거기 보면 그냥 다 바꾸면 다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아예 또 없었던 존재는 아닌데 있었는데 너무 없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아, 더 드러내야겠다. 근데 드러내는 게 우리가 그냥 다닌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식 개선이라는 건 사실 교육으로 충족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교육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장애인의 일생을 보면 시설에서 살거나 집에서 살거든요. 근데 내 나 양유진의 생애 주기만 봐도 내 주변에 장애인이 진짜 별로 없었던 거예요. 있어도 없는 존재로 취급당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너무 소수자들의 삶을 너무 가리는 시스템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더워 죽겠는데 나가서 기자회견하고 투쟁하고 쇠사슬 걸고 막 이러는 거구나. 이렇게 요새 일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좀 많이 깨닫고 갑니다. 다시 리프레시하면서 하고 이렇게 얘기를 같이 나누니까 조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목소리는 혼자 내나 아무도 안 들어준다. 같이 내자. 친구들아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갖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사연을 나누는 거겠죠. 평등업 차별 다운. 자, 이 사회 평등업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저희 4회 때 또 다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평등 차별 평등 차별 다운 평등업 기어 말하기 다시 또 만나요. 한이님은 소감 안 말해요? 아이 정말. 자, 또 했잖아. 됐어.